금요일에는 루코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시장을 이슈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930 투자전략실 주제 공개합니다. 네,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건설주 과연 더 갈 수 있을지 오늘은 건설주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건설 경기가 이제 회복을 넘어서 슈퍼사이클에 진입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은 이쪽 섹터에서 저희가 좀 얘기를 들어볼까 하는데 국내와 해외를 나눌 수 있잖아요. 네,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해외 수주 상황은 어떤가요? 네, 해외 수주가 조금 많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최근 이제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해외 수주가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91억 달러 정도 지금 수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한 45억 달러에 비해서는 좀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유가 상승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많이 이제 진출하고 있는 중동이나 이제 아프리카 이제 산유국 중심으로 해서 일단 다양한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유가가 뭐 급락을 했었죠. 마이너스까지 뭐 기록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 정도에 이제 계획되어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가 좀 미뤄지는 그런 측면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올해는 이제 그 유가가 지금 뭐 70달러 이제 언저리까지 올라올 만큼 유가가 이제 급반등을 하면서 이런 산유국 쪽에서의 이제 재정이 확충이 되면서 그동안 이제 밀어놨었던 프로젝트를 다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우리나라가 많이 진출해 있는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줄리프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42억 달러 정도의 그런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그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자프라 이제 가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것도 한 4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지금 가장 크게 이제 보고 있는 게 이제 스마트 시티 관련된 그 네온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그 사우디 지금 왕세자가 이제 사우디를 전체적으로 바꾸겠다라고 그래서 5천억 달러 규모로 해서 지금 뭐 착수를 하겠다라는 이제 얘기는 했었는데 이것도 아마 이제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검토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기대감도 좀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도 지금 하일 가샤라는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지금 뭐 입찰이 올 초에 됐었는데 한 12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올 연말 정도에 이제 그러니까 입찰이 이제 확정이 되는데 그때도 아마 국내 업체가 많이 좀 참여되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단순히 뭐 중동의 뭐 사우디나 아니면 아랍에미리트뿐만 아니라 이란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하고 이제 핵 합의가 좀 파기가 되면서 지금 제재를 받고 있는데요. 만약 핵 합의가 잘 된다라고 하게 되면 과거에 우리나라의 이제 수주처가 이제 이란이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이제 수주가 좀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기대도 갖고 있으니까 하반기에 뭐 합의가 잘 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그런 수주도 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해외 부분에서 이제 해외 원전 관련된 부분이 조금 기대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해외 원전 공동 진출을 하겠다라는 이제 합의가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40년도까지 뭐 전 세계적으로 한 160기의 그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짓겠다라는 그런 계획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관련돼서 뭐 단기적으로보다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해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SMR이라고 하는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도 뭐 차세대로 얼마 전에 발표 나온 게 뭐 빌 게이츠랑 그다음에 워렌 버핏하고 해서 뭐 미국에서 뭐 소형 원자로 발전소를 투자한다면서요. 발전소를 이제 짓겠다라고 하니까요. 그런 거 관련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적 뭐 성장성도 같이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뭐 해외 수주 모멘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긍정적인 요인들이 더 많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해외를 먼저 봤고 뭐 건설 경기 하면 국내도 또 상당히 그렇죠. 중요한데 국내는 지금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과 더불어서 공공 그리고 민간 물량 확대로 건설 경기가 호황을 누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또 상당히 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주택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현재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표적인 이제 국내 분양 물량을 이제 좀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올해부터 뭐 내년에 더 늘어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뭐 작년 같은 경우 36만 호 정도 계획이 돼 있었는데 올해 이제 45만 호 정도 됩니다. 45만 호는 지금 2017년 이후에 가장 큰 물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분양 물량이 커진다라는 건 그만큼 또 아파트를 많이 건설을 할 거다라는 또 그런 이제 선제적인 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서울
이나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이제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뭐 공공재개발에 관련된 이제 이슈가 좀 나오다 보니까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보통 LH에서 좀 많이 이제 시행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LH가 자체적으로 만든다기보다는 중소형 건설사한테 좀 이제 그 하청을 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소형 건설사도 일단 뭐 공공재개발이나 재건축 쪽으로는 조금 이제 수중할 수 있는 물량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해보고요. 대신 이제 민간 사업 부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 브랜드 선호도들이 이제 강하기 때문에 브랜드 선호도가 있는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아마 수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두 개 시장이 좀 나눠질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3기 신도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이 진행이 될 걸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사전 청약 물량이 이제 3만 세대 정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3만 세대 정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또 건설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있을 것 같고, 일단 그렇게 되면 대형 사보다 이제 중소형사 쪽으로 조금 더 이것도 LH가 이제 담당을 하다 보니까 중소형사 쪽으로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국내적인 이슈 측면에서도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네,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네. 그렇다면 대형 3사의 영업이익 증가율은 어떤지 저희가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020년 올해 대비 2020년까지 현대건설과 GS건설 그리고 대우건설 모두 꾸준한 영업이익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 건설사들의 실적이 이렇게 꾸준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와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해외 건설 수주가 이제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해외에서 여러 가지 이제 건설 수주하려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의 자본금과 이제 브랜드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이제 대형사들이 아마 해외 매출에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재건축이나 이제 재개발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민간 부분에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브랜드 있는 그런 회사를 더 선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 같은 경우 힐스테이트라는 브랜드가 있고요. GS 같은 경우는 자이, 그다음에 대우 같은 경우도 이제 프리지오라는 이제 브랜드들이 있으니까 이런 브랜드들 관련돼서 일단 나중에 수주를 할 때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좀 클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1기 신도시 관련돼서 지금 최근에 이제 리모델링 관련된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단지들은 리모델링 관련돼서 지금 상당히 이제 진척이 돼서 이제 사업자를 이제 선정하는 이제 그런 단계까지 이제 진출을 했는데요. 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형사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리모델링 시장도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대형사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각 가지고 있는 좀 개별 모멘텀도 있나요? 이 대형 건설사들? 네, 대형사 같은 경우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집트죠. 네, 네. 이집트에 관련돼서 지금 이제 이집트의 지금 원자력 발전을 지금 러시아에서 수의 계약을 했는데요. 그거 관련돼서 이제 건설을 지금 따내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수주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수주가 그러니까 한국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한국 팀으로 이제 참여가 되는데요. 상당히 이제 수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하반기에 그 계열사인 현대 엔지니어링의 상장에 대한 이슈가 좀 있습니다. 올 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 정도에 아마 상장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상장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상장에 대한 이제 관련된 자산이나 이런 경우가 커지게 되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대형 건설사들의 이슈 저희가 들어볼 거고요. 이제 종목으로 좀 들어가서 하나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호건설을 골라봤습니다. 정부 정책 측면에서 접근해봤을 때 어떤 위치를 좀 차지하고 있는 건설사일까요? 네, 한 중형 정도 사이즈의 네.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건설사들은 이제 도급 순위로 이제 보통 이제 크기를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근데 도급 순위가 2020년 기준으로 해서 23위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전체 영위하고 있는 게 건축, 토목, 플랜트 이런 쪽으로 이제 사업을 영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축 부분이 전체적으로 비중이 높습니다. 한 75%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은 상당히 이제 크게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은 4,100억으로 해서 16%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분기 이익도 223억으로 해서 한 34%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실적이 좋아진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수익률이 높은 주택 부분에 대한 이제 신규 착공이 되면서 이제 영업이익이 좀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설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그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잡히는 게 공사 중간중간에 이제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이제 자금이 입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행처에서 이제 자금 입금을 해주기 때문에요. 그래 중간중간에 이제 매출이나 이익이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분기 말 기준으로 해서 수주 잔고로 한 7조 4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수주도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 주택 관련된 부분이 계속 좀 호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택 관련 물량들이 확대된다라는 그거가 최대 그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분양 세대 수가 좀 많이 증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한 7,800세대 정도,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한 90% 정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요. 관련된 수익도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금호건설이 이제 아시아나의 기존의 이제 대주주였습니다. 네. 아시아나 항공의 대주주였는데요. 일단 아시아나가 이제 매각이 되면서 관련된 아시아나 때문에 이제 저평가받았던 부분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유지분 매각을 통해서 또 현금 확보가 가능한 점도 그렇죠.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금호건설 저희가 첫 번째 종목으로 만나봤습니다.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이 수도권 주택 공급에서 좀 우회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고 풍부한 누적 수주 잔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연초부터 좀 꾸준하게 오른 감이 있던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 매력도 별점 몇 점일까요? 네, 투자 매력도는 5개 드리겠습니다. 오, 만점이 나왔네요. 만점. 네. 차트를 통해서 좀 자세히 볼게요. 네. 지금 보시면 그 차트를 보시면 이제 작년 11월에 한번 이제 급등을 한 이후에, 그러니까 아시아나 항공 매각 관련돼서 이제 오른 다음에 이제 옆으로 조금 횡보했다 다시 지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주 단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13,000원대에 지금 아직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과거에 이제 본다라고 한 15,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도 충분히 투자하는 데는 별 큰 어려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꾸준하게 오르기는 했지만 현재 건설업종 평균 주가 배수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 낮다라고 봐야겠죠. 오히려 상대적으로 조금 낮다라고 봐야 되니까요.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정도에서 투자를 하셔도 일단 다른 건설주에 비해서 덜 올랐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투자 매력도는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금호건설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투자 매력도 별점 5개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IS 동서를 골라봤습니다. 건설업종 내에서 IS 동서는 어떤 존재인가요? 네, IS 동서 같은 경우도 일단 그 도급 순위로는 21위 정도. 되고요. 이제 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슈가 좀 있었던 거는 이제 파이프 파일이라는 그런 걸 제작을 합니다. 뭐냐면 이제 저희가 공사 현장에 가 보면 집안을 다지기 위해서 이제 파이프 같은 걸 많이 꽂아놓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시멘트로 돼 있는 그거를 이제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관련된 매출이 전체 회사 매출의 17%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파이프가 콘크리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건설 현장 대부분에서 다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단 건설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환경 관련된 폐기물 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M&A를 현재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최근 본다라고 하게 되면 1년 내에 한 4-5개 정도의 지금 회사들 지금 인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폐기물 처리 관련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돼서 이제 건설에서뿐만 아니라 폐기물 운반, 그다음에 폐기물에서 나오는 자재를 이제 다시 재활용하는 거,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리사이클링 관련된 수직 계열화가 지금 상당 부분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폐기물 처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이제 폐기물에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가장 큰 게 이제 ESG라고 요즘에 나오는 그런 일단 트렌드가 이제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폐기물 처리할 때 보면 저희가 별로 신경들을 많이 안 쓰지만 상당하게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사업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처리할 수 있는 곳도 많지 않고요. 게다가 최근에 처리물 양 자체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있는 기존에 있었던 데를 다시 다 부수고 다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건축 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선제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조금 아쉬운 점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M&A를 하다 보니까 재무 구조가 조금 취약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그 차입금이 한 5,500억 정도 이제 됐었는데 일단 1분기 말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순차입금이 1조 2천억으로 좀 많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채 비율이 그러다 보니까 97%에서 177%로 좀 증가를 했고요. 일단 뭐 작년 3월에 이제 과거에 이제 IS 동사하면 이제 요업 회사를 좀 많이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변기에 많이 이제 납품을 했었는데 네. 관련 부분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요업 관련된 쪽은 이제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요업을 매각을 하면서 한 2천억 정도 현금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차입금 규모가 이제 커졌다라는 거는 조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안 좋은 그런 시그널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가요? 일단 주가가 5월 이후로 지금 이 가격과 기관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지기는 했는데 투자 매력도 별점으로 체크를 해볼게요. 네, 4개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빼셨네요. 네, 하나 네. 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내용으로 본다라고 하면 재무 구조로 본다라면 조금 더 나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추가 하락은 또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5월에 왜 이렇게 좀 주가가 많이 네, 가장 빠졌을까요? 컸던 이유가 이제 네. 재무 관련된 부분이 제일 이슈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관련된 이제 재무 이제 부담에 대한 부분도 이제 같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기존에 이제 상승하기 전 가격이 이제 55,000원대 가격이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뭐 6만 원 정도 되는 오늘 조금 상승을 해서 이제 6만 원 정도 되는데 일단 뭐 가격 메리트는 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정도 가격까지 조정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 매수는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폐기물 관련 회사들의 인수를 상당히 이제 공격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재무적으로는 나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이제 수익성에서 보면 이제 개선될 여지는 뭐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단기적인 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아마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이 부진했던 이유와 함께 별점 하나 빼신 이유 임순재 대표님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건설주 더 간다라는 주제로 저희가 오늘 930 투자전략실을 함께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직접 소개해 주실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공략할 거는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네. 유가 상승과도 조금 그렇죠. 연계가 있을 것 밀접한 같네요. 관계가 있죠. 네. 뭐 최근에 국내 대표적인 이제 프렌트 회사다 보니까요. 맞아요. 네. 어쩔 수 없이 뭐 유가하고 밀접한 관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화학, 산업, 환경, 발전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프렌트를 이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화학 관련 프렌트가 이제 절반 정도 이제 차지한다라고 보이니까요. 그만큼 이제 그 유가와 관련된 그런 산유국에서의 프렌트가 상당한 좀 실적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은 뭐 비교적 뭐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 매출은 조금 1조 5천억으로 조금 줄긴 했지만 영업이익이 25%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1,073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46% 늘어나서 이제 1,000억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1분기 관련돼서 이제 수주액은 한 1조 5천억 정도 되고 수주 잔고는 16조 6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주 잔고가 이제 상당히 좀 풍족하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이제 유가 상승 관련돼서 중동발 프렌트에 대한 이제 그 프렌트가 많이 이제 나올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관련된 이제 수주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아람코 같은 경우에 지금 설비 투자로 한 350억 달러 정도 지금 이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작년보다 한 80억 달러 정도 이제 증가를 한 그런 계획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관련돼서 일부 수주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관련된 매출이 좀 증가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우디의 줄루프 프로젝트도 7월 달로 조기 입찰될 예정입니다. 뭐 이런데 참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수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산업 프렌트 관련돼서 삼성전자 관련된 좀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뭐 반도체 공장을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공장을 이제 만드는 그런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공장 시설을 하는 업무를 지금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평택 공장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오스틴의 공장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매출이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친환경 관련된 이제 투자를 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롯데케미칼하고 그린 파트너십을 이제 체결을 했는데요. 향후에 이제 친환경 관련 산업
확대하고 특히 이제 그린 수소 생산 관련돼서 협력을 한다라고 하니까요. 그런 것도 뭐 추가적인 성장성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ESG 얘기를 해주셨는데 삼성 엔지니어링도 지금 세계적인 ESG 강화 트렌드에 맞춰서 그린 인프라 그리고 수소 에너지 관련된 기술 개발에 또 앞장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오를 만큼 좀 오르지 않았나 저는 이런 그렇죠. 생각도 드는데 투자 매력도 별점으로 들어볼게요. 네, 뭐 조금 뭐 일단 단기적으로 해서 4월부터 해서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네. 근데 뭐 추가적으로 뭐 더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보다 한 15% 정도 뭐 지금 정도 만약 2만 원 이하에서는 그래서 뭐 별점은 별점은 만점? 5개. 네, 5개 드리고요. 만점. 네. 그럼 차트로 좀 자세히 설명해 차트 주시죠.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최근 들어 이제 좀 급등을 했었던 측면은 뭐 다음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있기는 하지만 뭐 그거 같은 경우도 뭐 추가적인 뭐 회사 실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2만 원 미터에서는 뭐 매수를 하시면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추가적으로 조정을 더 해서 막 19,000원 이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뭐 지금 같은 가격대도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목표 가격은 지금보다 한 15% 정도 오른 23,000원 정도까지 목표 가격을 삼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크게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지만 15,000원 이하로 만약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뭐 손절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의 공략주였습니다. 전일 29,90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터치하기도 했었는데 일단 2만 원 미만에서 매수하자라는 전략이었고요. 목표 주가는 23,000원입니다. 930 투자전략실 오늘 저희가 건설주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총 3개의 종목으로 추려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먼저 금호건설 오늘 투자 매력도 임순재 대표님 별점 5개 주셨습니다. 아직까지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IS 동선은 투자 매력도 별점 4개였습니다. 해외 플랜트 쪽에서 강한 수주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을 오늘의 공략주로 소개해 주셨고요. 투자 매력도 별점 5개 만점과 함께 목표 주가는 23,0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네, 건설주에 대한 얘기를 모두 들어봤고요. 오늘 루커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